네, 디지타임스 리포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매체 디지타임스에서 나온 보도에서 유의미한 보도들을 콕콕 집어서 저희가 금요일 이 시간에 매번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사에서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전자 관련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2026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언론사들은 갤럭시에 어떠한 기능이 담겼는지, 얼마나 더 커졌는지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했다 하면은 디지타임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차세대 갤럭시에도 퀄컴 칩에 대한 의존이 오히려 강화됐다라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내놓았던 엑시노스의 향방은 이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갤럭시도 퀄컴 의존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자체 엑시노스보다도 플래그십 성능과 AI 경쟁력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체 칩인 엑시노스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지 않고 퀄컴 칩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핸드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놓은 핸드폰은 이전보다 AI 기능이 더욱더 강화됐고 이전보다 훨씬 더 고성능 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내놓는 엑시노스보다는 퀄컴 칩을 사용해서 AI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두 번째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성능과 전력 효율, 그리고 AI 연산 등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한 MX 사업부는 자체 칩보다는 퀄컴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보다는 퀄컴의 칩을 사용한 이유는요. 성능에 있을 거고요. 전력 효율이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뜨거워지고 이게 렉이 걸리다 보면은 갤럭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의 칩을 조금 더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능이 웨어러블로 확대되면서 프로세서 선택이 독립적인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결국은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 부분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의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읽힐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내부 공급망 확대보다는 소비자가 체험하는 성능과 경쟁력을 우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공급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은 엑시노스 칩을 어쨌든 간에 고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고 계속해서 잡기 위해서 퀄컴의 칩을 사용해서 오히려 사용자의 만족감을 확대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디지타임스의 기조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혜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버린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퀄컴에 조금 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엑시노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 부분과 관련된 매출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튀어 올랐습니다. 7%대 상승. LB세미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엑시노스 관련주입니다. 6%대 상승. 4,175원에서 어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대표적인 고객사죠. 하나마이크론 어제 시장에서 약간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2% 가까운 상승. SFA 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 소부장 쪽으로 어제 시장에서 약간 조금 튀어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기가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엑시노스가 더욱더 크게 매출이 잡혀있는 쪽은 어느 정도 피해를 볼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뉴스는요. 위스트론은 왜 텍사스에 공장을 세웠나? 미국 제조업 부활의 첫 거점이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위스트론은 TSMC 그리고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고객사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요. 위스트론은 도대체 왜 텍사스에 공장을 세웠을까요? 첫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트론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지타임스의 원문 그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It's not just a factory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니다. jus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는 미국 제조업 부흥의 핵심 거점이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메시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만의 위스트론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워스 공장은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 내놓은 계획 안에 위스트론이 이렇게 포함되게 된 겁니다. 엔비디아는 그 어떠한 기업보다 사실은 반도체 부흥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부흥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더 많은 기업들, 대만 기업들까지 지금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순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SMC와 위스트론 등 대만 공급망이 없었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직접 기업명을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만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요.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특히나 큰 파트너십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게 미국 경제에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순환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업의 미국 회귀가 빨라지고 있고 미국에서 제조업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안에서 공장 설립 그리고 공장 인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와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렇게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신호가 되지 않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효과, 교수 반도체 생산은 급증했는데 지역 기업의 수혜는 제한적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정책에 힘입어서요. 일본 규슈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TSMC 투자 이후에 일본 규슈의 반도체 생산과 투자, 고용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반도체 공장을 세웠으니 당연히 여기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물량 자체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반도체 물량이 커진다라는 의미는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요. 지역 기업들의 수혜는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문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마모토 반도체 산업의 조달 물량 가운데서 지역 기업 비중은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TSMC가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량을 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열어보시죠. TSMC의 눈높이가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인데요. TSMC가 대만과 동일한 장비 그리고 소재를 사용하면서 신규 협력 업체의 공급망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TSMC가 일본 규슈 지역에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게 된다면 공장을 설립을 했을 때 규슈 안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TSMC는 지금까지 본인들이 하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파크는 지역 공급망과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이언스파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함의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들어서 공장 설립에 특히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은 정책 그리고 기업의 전략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사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 가지 기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디지타임스의 보도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어떠한 스탠스로 그리고 어떠한 포지션으로 국제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높여 나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타임스 리포트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